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400명, 갑자기 좀 100명 이상 늘었는데요. 이 집단 감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요, 원인이 보시기에? 네, 아무래도 예. 이 환자 수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사람을 만들 때 작은 눈을 한 바퀴 굴리는 거하고 큰 눈을 한 바퀴 굴리는 거하고 눈의 크기가 훨씬 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이 확진자 자체의 규모가 300명대, 500명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예. 것은 그 이미 규모가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N차 접촉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300명대에서 사실상 접촉이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400명대의 발생이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또 1000명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300명 자체가 굉장히 어떤 쉬운 숫자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100명 이상은 훌쩍 뛸 수 있는 숫자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감염은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300명에서 100명이 더 늘고 또 500명, 1000명 이렇게까지 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300명을 기준으로 설 연휴에 약간 뭐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300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수치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마도 설 연휴 기간까지는 현재와 같은 좀 그런 강화된 이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 지금 사실 그 밖에만 나가봐도요 이전과는 좀 많이 완화된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 연휴 동안에 완화된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자유로운 그런 이 만남이 또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우리 일반 뭐 주민들이나 또는 자영업자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현 상태를 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영업 조치를 약간 시간을 약간 늦추는 방안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네, 방안. 일단 뭐 그 현재 9시 기준을 뭐 10시나 이런 식으로 예. 유지하는 것은 그 영업소를 운영하는 그 관리자 또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의 어떤 이 책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다면은 일부 좀 가능할 수도 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더 어떤 근원적인 조치고 보시기에 네.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되고 영업 제한은 약간 한두 시간씩 늘리는 건 네, 그거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어차피 보시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시간을 늘리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 발생을 좀 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방역 조치 자체에 대해서 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네. 사람들 피로감이 좀 심각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현재까지의 이 환자들의 발생 시간대라든지 장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와 또 AI를 함께 활용을 해서 예.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핀셋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이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이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계속해서 정부 이 방역 조치에 거부하는 저항하는 분위기가 발생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 방역에도 저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자율 방역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그 전환도 이 시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 때 친인척 못 모이고 뭐 어떤 부모님 못 보고 이런 상황 때문에 5인 이상 금지에 대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뭐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예.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좀 더 완화하는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늘린다든지 그런 거는 좀 검토할 수가 있겠고요. 예. 5인 이상 모임을 완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까지는 좀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이후의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통계를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면밀한 그 통계 분석 그리고 예. 거기에 따른 핀셋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엊그제 우리나라 관련 소식 중에 눈길을 끈 게 블룸버그가 공개한 어떤 코로나 회복 지수. 근데 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뭔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 블룸버그 그 회복 지수라는 것이 방역과 관련돼서 한 13개 정도의 지수를 이제 예. 통합을 해서 예. 평가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백신 확보와 접종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또 치명률이 단기간 내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의 치명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 평균 1.4%대를 유지했는데 2.8%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배가 오른 거예요. 미국이 1.4% 수준이라는 것을 봤을 때 환자 발생 규모가 월등 많은 미국보다 오히려 최근 한 달 동안의 치명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이 지수가 좋게 평가받지 못한 그런 이유고 또 그렇게 치명률이 높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적절하게 조기에 입원 진료를 받지 못했고 또 6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예. 사망자들이 늘어난 그런 이유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신 접종은 우리가 좀 어떤 늦기 때문에 그게 점수에 반영된 거. 그게 네.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나 보죠? 백신 접종 같은 게. 이게 순위가 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3개의 항목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 백신 접종을 실시를 했고 또 백신도 충분한 양으로 확보를 했고 예.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수 관리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신 접종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네. 치명률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환자 절대수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어떤 치명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이 추이에 따라 이렇게 치명률이 우리가 높아지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그 11월 달 환자가 급증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병상 확보가 좀 부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병원에 격리 조치가 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자택이나 또는 이 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예.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적이 되면서 특히 또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그 고령자들 그런 분들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치명률이 급증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하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어떤 병실 상황이나 이런 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 미국은 일단 중요한 것은 환자 발생의 분포가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예.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60세 이하의 연령층과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0대 이하의 연령층에는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반면에 60대 이상이 되면 또 80대 이상이 되면 그것도 한 17%, 18%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의 환자 발생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은 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상황과는 혹시 큰 관련은 없습니까? 치명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의해서 확진자와 또 이 사망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백신 접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또 치명률도 함께 감소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요인이다. 또 그렇게 또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치명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네. 우리한테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일단 이 고령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신속하게 입원과 또 그리고 의료진들로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 관리가 대단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자원 관리는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백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 계속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심을 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환자들이 초기부터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번 달부터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6만 명분으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나온 게 아니죠. 네, 이번 달. 아직까지 예. 몇 월 며칠 날 도착한다는 말은 없지만 예. 적어도 2월 하순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방역 당국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6만 명분이면은 의료진 전체를 일단 1차 의료진들을 맞출 수 있는 분량인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예. 1차 접종 대상 의료진들이 한 4만 5천 명 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군요, 그러니까 분량은. 그렇게 되면 좀 남는 그런 이 백신들이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6만 명에서 남는 백신을 누구에게 접종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접종 백신은 화이자는 영하 70도 냉동 보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접종 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접종 센터로 이동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에서 의료진 이외의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예. 감안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정해진 순서는 없는 건가요? 그 15,000명 정도 남는 도스, 15,000명 분이 남는데요. 적어도 이제 4만 5천 명 정도가 맞는다고 한다면 예, 예. 1만 5천 명 정도 분이 여유가 있는 지금 거죠. 우선순위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어떤 가장 위험한 계층부터 맞게 될 가능성이 큰 거겠죠? 뭐 위험한 계층을 요양소 노인이나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예. 스스로 예. 보행이 가능하냐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예. 또 반면에 사회의 안녕, 공공 질서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우선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또 주장도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떤 누가 의료진 외에 그 도스를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방역 당국이 예. 그 예방 접종 그 심의위원회가 이제 그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분들과 이제 접종 우선 순위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지금 시간이 지금 2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예. 곧 그 코백스 유틸리티를 통해서 6만 명분이 예. 국내에 이제 도착하면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 절차를 통해서 접종 센터로 백신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에게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접종을 하겠다. 따라서 이제 이 의료진 이외의 1차 접종 대상자도 곧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네. 그 지금으로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종률이 좀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접종 속도가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 접종 대상자들은 다 맞은 것 같은데 네. 비자발적 원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약간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이스라엘 그 예. 접종 현재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 합해서 한 414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다고 그래요. 예. 통상적으로 일일 평균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한 8만 5천 명 정도로 예. 급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 접종 대상자의 연령층을 현재까지는 만 35세 이상 예. 그리고 또 16세에서 18세 이상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전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공공 그 시설들을 이용할 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그 이용을 좀 제한하겠다. 뭐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요. 이게 어떤 변이 같은 걸 막으려면 물량이 확보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을 맞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자발적인 별로 접종을 약간 꺼려하는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미국의 파우치 박사가 발표하기로는 최초에는 한 70% 정도의 집단 면역을 얘기했는데요. 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예. 적어도 한 80 내지 90% 정도의 인구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은 접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그런 이득, 예. 예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들을 제공할 때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이 증명서를 예. 제출하면 먼저 제공하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그 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불이익을 주는 예. 그런 조치가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 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 모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그런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이런 조치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그 주정부에서는 접종을 하게 되면은 1인당 한 8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 정도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그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설 앞두고 있는데요. 네. 가장 지금 시점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랄까? 좀 가장 좀 경계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네, 저는 예. 이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고 예. 그걸 거꾸로 해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잃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그리고 또 반드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예. 그런 노력을 당분간은 좀 계속을 해주셔야지만이 이 코로나19의 발생도 줄일 수 있고 개인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부작용 염려가 많았었는데 지금 임상 결과 나온 거 보면 0.3%인가요? 네. 이 정도면 대단한 어떤 수치 아닌가요?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전한 그런 백신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이 접종 상황은 실시간으로 파이자 측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백신 계약을 맺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1차 접종, 2차 접종에서 전부 0.3% 미만대의 예. 그 부작용 발생률을 보였고요.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신경학적 부작용, 또 알러지성 부작용 이런 것들도 전체 건수 자체가 한 100건 정도 미만에 불과한 그런 상황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안전한 백신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수치 같은데요. 네. 이 독감 백신의 경우는 부작용률이 얼마쯤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2009년도 예. 신종 플루 당시에도 이제 그때 이제 통계가 이제 제일 정확한 통계인데요. 예. 그때 통계를 보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작용은 한 건도 이제 발생하지 않았던 예. 그런 아주 안전한 그런 인플루엔자 백신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쳤을 때 이 코로나19 파이자 백신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예. 그런 백신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백신의 위험성, 부작용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치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네, 정도면. 이스라엘의 그 접종 예. 평가를 보게 되면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예. 겁니다. 러시아 백신 얘기가 좀 외신에 나오던데요. 네. 임상 결과를 좀 보셨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의학 학술지죠. 예. 란셋이라는 그 학술지의 이 러시아의 3상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발표를 보게 되면은 이 백신은 이제 그 벡터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다른 벡터 가지고 이제 접종을 해서 예. 이 예방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백신인데요. 91.6% 아주 좋은 그런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또 특히 이제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도 91.8%의 예방 효과가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2020년 8월 달에 그 이상 시험만을 통해서 러시아 국가가 이제 긴급 승인을 했는데 예.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이 란셋에 이 실린 논문을 평가했던 그 이 연구자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닉 5라고 그럽니다. 예. 이 스푸트닉 5의 백신이 이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고요. 예. 또 심지어는 이제 독일에서도 이 러시아 백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엔 그 임상 자료에 약간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란셋 정도에 나올 정도면 임상 자료 자체의 어떤 신뢰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어떻습니까? 란셋이라는 예. 그 의학 학술 잡지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술지이기 때문에 예. 그 소위 말하는 이 임상 시험 자체를 평가했던 그 교수의 이 평가가 결국은 러시아 백신의 어떤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예. 그런 발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면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최신 이런 이 의학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 예. 러시아 백신의 사용을 검토할 정도라면은 뭐 우리나라도 확보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예.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소식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변이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3가지 종류의 변이가 다 발견됐다. 이건 대단히 안 좋은 불길한 얘기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물론 뭐 예.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라는 점 가지고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그 방역 당국이 이 바이러스의 그 확인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측면도 예, 그리고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 확진자 수, 예. 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확진자 수는 아직까지는 뭐 20명대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그 네. 전체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에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 방역 당국은 이 확진자들을 통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진 상황이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변이를 넘어서 변종이 돼버리면 백신이 듣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예. 그 이 RNA 바이러스라는 특징,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바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변이를 넘어서 변종까지 오는 예. 건데 아직까지 이 영국발이나 남아공발이나 브라질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변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인기설 분석을 계속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남아공 변이의 경우에는 재감염이 많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재감염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는 백신을 빨리 맞는다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대책은?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약간 더 어떤 네. 다른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그동안에 이제 재감염 사례는 이제 흔치 않게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이제 확인된 예.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 남아공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뛰어넘는 이것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이 아마도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재감염을 줄일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재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의학적으로는? 일단 그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 예. 그리고 또 유전자 임기서열의 예. 변화에 따라서 또 그 감염이 되는 경우 그런 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이 다른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에 또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서 또 감염시키고 이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